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도가 지나친 간섭과 가스라이팅에 2년의 결혼 생활 끝내 견디다 못해 종지부를 찍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먼 친척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해 중소기업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9살 많은 남편은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저로서는 왜 아직까지 혼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직 어린 제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한테 시집 가는 걸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 당시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아버지가 친한 친구분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끊어지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아버지가 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라도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서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에게 자기 재산을 이야기하며 계속 저에게 관심을 표했기에 적어도 좋은 남편이 돼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저에게 순애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늘 저에게 결혼하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결국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가 무섭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같이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을 때만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공동으로 떡집을 운영한다고 하더니 정작 결혼하고 지켜보니 남편은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조차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더러 여자가 무슨 바깥 생활이냐며 때려치우고 떡집에 나와서 신우라도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이게 다 뭐냐고 하루는 울며 따졌어요. 남편은 사람 일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냐면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느긋하게 세상 편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심하고 어이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차마 친정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어차피 욕을 먹든 어쩌든 나는 떡집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죽기 살기로 그 기술을 배워보자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런 저를 생각하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 시댁은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깐요. 그렇게 2년 남짓 시어머니와 신우의 구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슨 일꾼이나 머슴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기는커녕 매일같이 더럽고 힘든 자빌과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게 시켰고 숨이라도 돌리려고 하면 벌써부터 요령을 피운다, 꾀를 부린다며 저를 서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이라도 하면 남편은 집에서 쉬라 하고 저만 불러내서 일을 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서럽게 했던 건 떡집을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조차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친정부모님도 제 결혼을 지원해 주실 형편이 되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어차피 친정 상황이 그런데 뭐하러 결혼식을 크게 하냐며 그냥 양가 어른들 모시고 밥이나 먹고 혼인신고나 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여자니까 결혼식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있었지만 남편도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 의견이 옳은 것 같다며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떡집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이 처자는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뭐 그냥 도와주러 나온 이라면 말끝을 흐렸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결국 힘이 들었던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도대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요령껏 하라며 대충 넘어가려던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요. 그렇게 남편이랑 술 한두 잔 기울이다가 그만 덜컥 지금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타이밍에 아이가 들어서니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찾아온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를 낳으면 시댁에서도 저를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고요.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뻐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특히 신우는 노골적으로 애가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다들 난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수록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저를 미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에 저는 오기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야겠다 생각했고 떡집을 관두고 태교에만 힘썼습니다. 신우는 자기는 애 등에 업고도 집안일이며 떡집일이며 다 했다며 저한테 유난이라고 눈치를 줬지만 이때만큼은 남편이 자기가 제목까지 할 테니 뭐라고 하지 말라며 신우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라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장하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뒤섞여져 눈물, 콧물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뭐가 못마땅한지 축하한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애도 생겼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자기랑 나 일한 거는 정확히 계산해서 월급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돈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타쓰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 제대로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둘이 합쳐 500만 원씩 3개월 간월급을 받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당장 떡집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따지지 말고 당장 나오래요. 허겁지겁 서둘러서 나가니 떡집 장부를 놓고서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월급 주신 걸 월급이라고 적어놓지 않으시고 그냥 아들 며느리 생활비라고 적어두신 거예요. 신우 입장에서는 저희가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타간 거에 대해서 화가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왜 생활비라고 적어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 월급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월급? 아니 무슨 월급? 가족끼리 월급을 왜 받아? 서로 돕고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한다고? 라며 저를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이 떡집 홀랑 삼키려고 내 동생하고 결혼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 너 이 떡집이 욕심나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 그러면서 애는 왜 낳았어? 왜 내 동생이 미덥지가 않으니까 손자 앞장 세워서 이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데 자기 혼자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이 떡집 장사 잘 되는 건 맞지만 막말로 여기가 무슨 재벌 사업체 같은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떡집을 삼키려고 시집을 오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 소개받을 때만 해도 남편이 동업자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랑 신우 뒤치다꺼리에 막일이나 하는 머슴신세인 줄 알고 나서도 묵묵히 버텼다. 그것만 봐도 제가 남편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걸 모르시겠냐고 싸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원래 가진 거 없는 애들이 무서운 것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가 보기엔 제가 딱 그 짝이라며 그러니까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 소리 할 생각을 하냐 그러더군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듣고 있으니 분하고 화가 나고 막말로 차라리 동네 아줌마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차마 남편 누나라서 손도 못 대겠고 열받아 죽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누나한테 상황 설명 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다고 누나랑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면서 일단 누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얼른 집에 오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내가 뭐가 미안한데 사과를 하냐고 나는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아니 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하고 1분도 더는 얽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이깟 턱집 한 트럭을 줘도 안 가질 거니까 걱정 말고 대대손손 헤쳐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솔직히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잘난 동생 그렇게 아까우면 옆구리에 끼고 평생 살라고 했어요. 떡집이고 네 동생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어이가 없다며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그때는 나도 이판사판이라고 같이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제 기세에 자기도 좀 놀랬는지 슬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에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친정이 어려워서 많이 못 해온 건 사실이고 남편 덕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직장도 때려치고 소위 가족 사업이라는 떡집 잘 되라고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자까지 낳았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못된 여자로 매도시키니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현관 앞채 짐을 보더니 이게 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친정으로 갈 것이다 말하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라며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비키라고 나 지금 친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누나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그래도 그 코딱지만한 친정에 가는 거보다 치사하고 더러워도 여기가 낫지 않냐며. 그냥 누나한테 적고 들어가라는데 정말 이 인간이 내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내 남편이 맞긴 한 건지 열이 받더라고요. 됐다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비키라니까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다 와보라고 한판 붙어보잔 심정으로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신우는 문 앞에 제 짐들을 보더니 아주 가지가지한다며 빈정거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뭐 나가겠다는데 우리가 뭔 수로 너를 잡냐며 갈 땐 가더라도 손자는 두고 가라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손자를 뭐하러 놓고 가라 그러냐며 엄마더러 키우라 그러라고 저더러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들 뺏길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신우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핏줄을 왜 집 나간다는 애한테 주냐니까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눈을 흘기며 우리 애들은 손주들 아니야? 우리 애들로는 부족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움찔하더니 아니 당연히 네 애들도 너무 예쁘지. 그렇지만 이라며 말을 이어가려는데 신우가 시어머니 말을 딱 자르면서 저한테 네 아들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2번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신우 뒤에 서서는 저한테 입모양으로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며 비는 신용을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곱게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짐 들고 애 품에 안고 거리로 나오니 갑갑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늘 잘 산다, 다들 잘해주신다 하던 딸이 갑자기 손자까지 데리고 친정에 왔으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시던지요. 저는 그간 제가 겪었던 서름을 결국 2분께 털어놓았고 친정아버지는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했다며 연신 미안하단 말만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냐며 잘 왔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 넷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럼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고 힘내자 하셨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 아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겨놓고 당장 밥벌이 할 만한 직장을 알아봤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빌려갔던 친구분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친구분을 뵙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친구분을 보고 원망을 쏟아내셨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하자 미안하다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까지 해서 챙겨 넣었다며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럴 필요 없다고 이자 같은 거 생각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며 말씀하셨지만 친구분은 아니라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며 그 돈을 꼭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친정부모님이 저에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하니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라도 배워온 게 그거라고 순간 내가 떡집을 차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럴 만한 목돈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예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 이 돈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떡집을 차리고 싶다 하니까 친정부모님은 그 꼴을 당하고도 떡집이 생각이 나냐면서 징글징글하지도 않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배운 기술이 그거 하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그래, 도전도 젊었을 때 해보는 거 아니겠냐며 어차피 다시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흔쾌히 그 돈을 저에게 내어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가 근처에 작은 떡집을 하나 냈습니다. 학생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커피하고도 잘 어울리는 디저트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내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니까 금방 인터넷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던 친정어머니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시던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시댁에서 가족 간 금전관계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에 부모님께도 전에 버시던 것보다 훨씬 넉넉하게 급여를 챙겨드렸어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월급을 다 받아본다며 즐거워하셨고 전에 없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떡집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전남편과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제가 자기네 기술을 훔쳤다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던가? 비록 떡 만드는 기술은 배웠을지언정 제가 그 집 떡을 그대로 가져다 판 것도 아니고 정말 온몸을 갈아 넣어서 배운 기술인데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혼 서류 잉크도 다 말라버린 이제서야 왕처럼 받들어 모시던 신우며 시모 다 포기하고 저에게 올 테니 자기만이라도 다시 받아달라며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자기 친아빠가 누구냐 보고 싶다 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 등살에 달달 볶이며 월급도 없이 머슴 생활 하는 게 저한테는 썩 좋은 생활이지 않냐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도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이렇게나 잘 벌고 있으니 애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시댁 등지고 다시 제게 빈대붙으려는 신부 아닌가요? 정말이지 뼛속까지 이렇게 노예근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도 꽃길만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